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의 남윤입니다. 대전 서구는 국가행정은 물론 대전시 자치행정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오늘 CNB에서는 행정의 중심지 대전광역시 서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만나 서구 발전의 청사진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굿모닝 충청, 대덕넷, 대전뉴스, 대전 CBS, 시티저널 그리고 충청뉴스와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후보자들께서 만약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나 흑색선전,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언하시는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약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본 토론회는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김신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대전 서구청장 선거는 세 분의 후보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후보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자리한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종태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조성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후보와 함께 지금부터 약 100분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순서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현안 해결 의지와 정책 공약 검증을 위한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주도권 토론에 이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 계기와 정책을 이끌어 나갈 방향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기조 발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1분 30초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시계를 통해 발언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시간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께서는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서구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신문 배달 껌파리를 하며 가난을 이겨냈고 야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서구 덕분에 꿈을 키울 수가 있었고 서구가 저를 공부시키고 성장시켜 행정학 박사, 서구청장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서구가 키운 서구의 일꾼입니다. 50여 년을 서구에서 살았고 40년 가까이를 서구청에서 일했습니다. 또 민선 6기 서구청장으로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공약 이행률 98.5%, 대전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33년 연속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 장종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시 서구청장의 도전에 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투쟁으로 만든 국민의 나라에서 대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서구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서구를 위한 든든한 구청장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자유한국당 서구청장 후보 조성천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이글스의 돌풍을 기억하십니까? 하나이글스는 지난 10여 년간 꼴찌를 전전하다가 2018년 시즌에 한용덕이라는 젊고 유능한 감독을 영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팬들 사이에서는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처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각국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전 서구는 인근 세종시와 유성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전 서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제36회 행정고시,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직 변호사인 경제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젊은 구청장, 경제부청장이 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전 서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 서구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젊은 피의 폐기와 열정으로 대전 서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1분 30초 안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3번 이재성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전국 공장을 다니는 등 많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과분하게도 여러 언론사가 국내 최초 특허법 박사가 탄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면회서기를 근무를 했고 총무처 공무원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을 역임한 뒤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특허 업무의 경험을 기초 삼아 서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허 전문가인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후보자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출마의 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 의지, 구체적 계획 등을 살펴보는 공통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관 언론사와 사전에 발췌하여 협의하에 작성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공통질문은 사전에 보내드린 복수의 질문 가운데 세 문항을 선정하여 질문 드리게 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지역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서구는 국회 선거구에 따라서 서구 갑지역과 이렇게 서구 의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구 갑지역은 서구 의지역에 비해서 지역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개발 낙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구 갑지역에 예전에 무산됐었죠. 유니온스퀘어를 구봉지역에 재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권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천 천변 고속화도로가 현재 만년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천변 고속화도로를 가수원교까지 연결해서
도안지구의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완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갑천호수공원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인데요. 갑천호수공원이 완공되면 문화예술 단지를 새로 지을 작정입니다. 아울러 대전 서구 기성동에 워터파크를 건설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면 물론 인근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전북 완주군 등으로부터 관람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의 발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 서구는 둔산권과 원도심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격차는 주변 환경에 관한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산권의 문제점은 주차난입니다.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 아래를 지하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도로 아래를 지하 주차장화하여 활용을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의 짜투리 땅을 타워 주차장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원도심권의 경우에는 토끼굴이라고 해서 유동천 천변을 접근하기 좋은 미니 터널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뚝방길로 차도가 다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 용문동, 가장동, 변동 그리고 도마동 주민들이 천변을 접근을 하려면 이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대단히 위험해서 휠체어도 못 가고 그리고 유모차도 못 갑니다. 대단히 번거롭고 위험한 건데 그 도로 아래에 횡단할 수 있는 미니 터널을 만들어 토끼굴을 만들어서 진입하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일동 1도서관, 정수원 이전, 실개천 사업 등등 그리고 보건소 신설, 도마동 지역에 권역별로 보건소를 신설 또는 이제 승격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도시들이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둔산 신도시가 급속적인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으로 분리되고 있는 구도심이 많이 발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4년 서구청장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이 서구 균형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 각계각층, 교수 전문가, 그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당 전문가에게 용역을 지어서 우리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들을 구상을 했는데요. 그때 나온 것이 우리 서구를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으로 나눴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서구의 균형 발전 전략이다. 그래서 둔산권은 공원이나 숲들을 잘 연결해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원도심권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도로 개선이나 생활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신도심권에는 교육 연수타운 조성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성권은 청정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휴식과 힐링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민선 6기에 서구 균형 발전 토대를 만들었다면 민선 7기에는 4기의 권역별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서구의 지역 내 발전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세 분의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대전시 최초로 서구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벽화, 무인 택배 보관함, 행복 책방 등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위해 민관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순서에 의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여성 친화 도시를 확립하는 것은 주민의 삶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목표입니다. 여성이 단순하게 어떤 사건, 사고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대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여성의 친화 도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성이 일에서 또 그리고 육아에서 교육에서 삶에 있어서 불만 없고 불안 없는 그런 사회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그러한 상태로서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가로등을 여성 안심 가로등을 확충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전력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즘엔 사람이 접근을 하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절전형 동작인식 기능을 가진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홍콩에 가보시면 많은 건물들이 예술하고 결합돼 가지고 환한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명들을 받아서 안전한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맘 119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칭 샘머리 요거 같은 이렇게 요거를 신설을 해서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친화 도시 하면은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대표하는 여성 친화 도시가 바로 우리 서구입니다. 저는 2013년 가장 먼저 대전에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서구가 여성 친화 도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구에 있는 여성 병원들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여성 안심병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고요. 편의점과 경찰서를 연결을 해서 여성들이 안심기관을 지원하는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도마동, 할마동, 탐방동 지역에 여성 친화 행복 마을을 조성을 해서 지자체 이 사례는 모든 지자체 배치 마킹의 사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작년도에 여성 친화 도시 정부 유공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서구청장이 된다면 여성 친화 도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여성 친화 도시 기반을 강화를 하고요. 이제 재인증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재인증을 받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좀 문호를 넓혀서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민관하기 협력해서 여성 친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지역 주민위원회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이
국민 참여 디자인단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효성이 있는 여성 안심마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지원센터, 육아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여성 친화 도시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이 이제 여성 가족부가 주관해서 만든 개념인데요. 어떤 지역 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여성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왔던 도시 개발을 여성이 참여하는 도시로 바꾸자 이런 포맷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가 2013년 12월에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 준비를 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분들한테 여성 친화 도시란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홍보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원래 나온 취지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라 이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요. 어떤 뭐 서포터즈 활동이나 행복마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구정의 정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성을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거리 안심벨과 안심기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리 안심벨이라는 것은 서구 관내 취약지역, 원룸 주변이나 공원 등에요. 경찰 통합 관제센터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리 안심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나아가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안심기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위치를 파악해서 범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서구의 여성 친화 도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두 번째 공통질문까지 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인구 중 30%가량이 서구에 밀집돼 있으며 그중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은퇴 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아울러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공약을 구상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 가장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이고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클럽이라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련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곳인데요.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한 군데씩 운영하거나 아직 운영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니어 클럽을 한 개소 더 운영을 해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규모도 현재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의 일자리 사업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120억 정도로 확대해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 뉴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나 도시 환경정비, 행정지원 등의 사업에 4년간 약 2만 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입니다. 최근 공약 발표를 통해서 밝혔지만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 소외와 격차가 없는 행복도시 서구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초고령 사회도 머지않은 상황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간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직 상태로 보냄으로써 경제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그 노인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은 최고의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이라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겠죠. 좀 더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공공 근로나 지역 공동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역시 그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일자리에 맡으려면은 계속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교육, 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여러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의 노인 취업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본의 노인 취업이 활발한 것은 민간 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확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죠. 예,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 변화의 큰 요소입니다. 특히 이 은퇴 인구에 대해서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볼 게 아니고 그 은퇴자들의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퇴 인구의 그 특성, 자질, 전문가인지 이제 어떤 전문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 뒤에 그 분들에 대한 사회 참여도를 찾아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특허 정보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 노인 일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일자리 복덕방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정보를 청년 창업과 연계해서 나이 드신 사람들의 그 경험을 이렇게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관계를 구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나 서구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할 때에 은퇴자들의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편의점을 이제 근무하는 거에도 노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맘 119 여성 친화 업무의 일환으로서 하는 맘 119에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지재권을 활용한 창조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청년들과 협업해서 구축하면 큰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보내드리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번에는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으로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킬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공약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위한
공약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공약검증 토론은 한 후보께서 주어진 시간 1분 동안 대표 공약을 발표하시면 다른 두 후보께서는 6분의 시간 동안 발표 공약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약검증 토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께서는 주어진 시간 1분 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먹고 살기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대표 공약은 대전 서구 기성동 일대에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워터파크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면 물론 인근 계룡시, 논산시, 세종시, 금산군, 전북 완주군으로부터 관람객을 모집해서 우리 대전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장태산 휴양림이 있죠. 장태산 휴양림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성동 일대에 종합 레저타운이 건설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서구갑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 효과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의 공약 잘 들어보았습니다. 공약에 대한 두 후보의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내외로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엔 밀어내기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의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워터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워터파크에 무슨 기구, 무슨 장비들이 무슨 놀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어보았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답변은 2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활용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기성동 일대 지으려고 하는 워터파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슬라이드가 있고요. 온천 같은 게 구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션 월드나 캐리비안 베이, 아산 스파비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워터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워터파크 지으려고 하는 그 기성동 일대는요. 대부분이 그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걸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를 먼저 건설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은 일단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먼저 열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만약 그것이 개발적으로 결론이 잡힌다고 한다면은 그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나 국가부처 협의해서 국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12여 9비를 합쳐가지고 대부분의 그 비용을 마련하고요. 물론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그 건설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동일 때는 인근 계룡시, 논산시나 세종시, 옆에 주위 금산군으로부터 모두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근방에는 아시겠지만 대전 근방에는 우리 아이들이 데리고 갈 만한 적당한 워터파크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성이 있으면은 민간 기업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그런 건설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약에 대한 질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시켜서 워터파크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좀 매칭이 조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터파크를 통해서 레저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태산의 그 청정 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훼손해 가면서 워터파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많은 피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 엑스포장에 워터파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안 맞고 안 돼서 바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워터파크를 청정지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대전 서구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대전 서구청은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가 18.8%에 불과합니다. 대전에 어떤 시설이나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워터파크를 건설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지역으로부터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을 유치한다면 그 사람들이 워터파크 와서 쓰는 돈이 다 대전 서구에서 쓰여질 것이고, 워터파크가 만들어진다면은 일자리 창출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도 해결될 여지가 있을 거고요.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태산 휴양림 같은 청정 지역에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하는 워터파크는 장태산 휴양림에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단 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루벌이나 상부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에 짓는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장태산 휴양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대전의 동구나 논산에 사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장태산 휴양림만 보려고 했다면은 장태산 휴양림을 보러 온 김에 워터파크에 가서 아이들과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공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워터파크가 건설되면은 가서온 내거리에서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서대전 JC에서도 1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충분히 타지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대전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께서는 주어진 시간 1분 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서구청장이 되면 세계적인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연구소는 한 개의 특허가 3에서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특허를 받았다 하여도 한국에서 특허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한국 내에서 그 기술은 자유실시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특허 기술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정보를 4차 산업혁명 중심구인 우리 서구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가 서구민 여러분의 개인 변리사가 되어 서구민 1인 1특허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재성 후보님께서 1인 1특허 시대를 열겠다. 굉장히 지금 특허가 중요 시대고 또 인기가 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좋으신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서구청장이 되시면은 정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떤 특허에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고 할 그 정도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안 사업에서부터 챙겨야 될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허를 가지고 어떤 변리사가 되어서 1인 1특허 시대를 만드는데 청장이 좀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후보님은 이것이 솔직히 좀 어떤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잘 들어봤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 동안 충분히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구청의 업무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구 행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들은 주로 위임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임 방법을 직접 구청장이 챙기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특성은 33년 동안 특허 경험을 서구에 접목을 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지원 사업들이 그리고 활동하는 것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있는 우리 서구가 이 특허를 통해서 정말 선두가 되는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일개 일동의 지재권 전문가들을 특히 아까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특허청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서 서로 이렇게 자문관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특허 인식 제고, 지재권 인식 제고 그리고 발명 활동을 확산시키면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본인도 변리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내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1인 1특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약에 대한 질문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께서 1분 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전 서구청의 예산이 5,85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과연 이런 특허 아까 채용을 하셔가지고 각 동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 만한 예산이 있는지가 일단 질문 하나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인 1특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전 서구민이 48만 5천 명 정도인데 1인 1특허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서구민에게 이렇게 접목시키신다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그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질문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해 주시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은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에 연계돼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퇴직하신 전문 퇴직자들이 자기가 앞서서 나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거를 앞장서서 연계해 주는 것인데 특히 특허 일자리는 특허청에 근무하고 또 그 특허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문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 분입니다. 노무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거리, 소일거리, 즉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자리를 찾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한 이런 이 전문 인력들을
이 동사무소나 구청과 그리고 개발 사업이나 또 5천억, 5,800억 가까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적은 돈으로라도 서로 협력해서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승하면 더 나아지면 이 노인들이 더, 특허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48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특허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약이 불가능하지만 열심을 내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과연 이렇게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공약 검증 토론인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께서는 주어진 시간 1분 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녹색 복지 도시 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구는 녹색 공간을 많이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태산이나 구봉산이 있고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우리 서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둔산권만 하더라도 한밭 수목원, 보람의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로에 의해서 끊겨서 푸른 숲을 즐기며 걷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고 둘레산길, 황토길을 조성해서 도시숲을 확대해서 푸른 도시 서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녹색 복지도시 서구는 포화된 도심을 푸르게 잘 가꾸고 관리해서 국민들이 녹화 공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쁜 도시민들의 푸르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어내기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1분 내외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녹색 복지 도시를 맡으신다는 말 자체는 좋습니다. 저도 둔산동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둔산동에는 참 공원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 장 후보님 공약 취지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단절된 곳을 이어서 연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둔산 지역만큼 이렇게 공원이 많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현재 있는 상태로도 충분히 이렇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휴식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연결하면서까지, 연결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를 하나 묻겠고요. 지금 둔산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복지도시가 아니라서 둔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잘 들어보았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서구같이 이 도심의 한복판에 이런 좋은 녹지가 확보된 공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치구는 거의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한 20년, 30년 방치해 놓으니까 이 공원이 활성화가 안 돼서 사람이 찾지 않는 잠자는 공원, 이 좋은 곳을 잠자는 공원으로 그냥 방치할 것이냐. 우리 정부 청사 자연마당 이번에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거 정비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그것이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그걸 다 걷어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저는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을 앞으로 좀 연결시키는, 물론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공원을 좀 시민들이 마음껏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대전시장도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 같이 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우리 도심 속의
이 공원과 공원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도심 속 공원에서 다람쥐가 뛰어놀고 우리 철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공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이 녹색 복지 도시 조성의 핵심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쯤에는 아마 샘머리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순환 선도 사업의 공원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약에 대한 질문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께서 1분 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녹색 복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순환 선도 도시, 노르블 구절조 테마파크 조성, 만년동 순환 황토길 조성, 장태상 둘레산길 조성, 센트럴파크 조성,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공약을 녹색 복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서구의 허파인 월평공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녹지와 관련된 이게 공약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만년동 순환 황토길 조성은 이미 시행이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또 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질문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하나의 주제가 될 만큼 큰 이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서 아마 7, 8월경에는 갈등관리 최고의 전문 기관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7, 8월경에 아마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론화 이 과정에서 정말 투명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요구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나 체육시설에 있는 이런 공간들은 우선 급한 대로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공원 이용권이 제한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되는 안도 최대한 자연 이 공원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혀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도심 한가운데 좋은 녹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약 9km 정도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절된 구간들을 쭉 연결시켜서 완성시켜 주므로 그 황토길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좀 편리성을 제고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약검증 토론을 마치고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별로 돌아가면서 주어진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만을 피력할 경우 제가 개입해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유주의가 3번이 될 경우 주도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생산적인 토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께서는 답변만 하실 수 있으며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로부터 질문받지 않은 후보자는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주도권은
공평하게 드리니까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에 의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께 먼저 10분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경기가 어렵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의 여파로 자영업자들 많이 무너졌고 소상공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서구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경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두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후보님은 40년 동안 행정을 해오신 행정의 달인, 행정의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인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문제는 대전 서구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많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차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 하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대한 유명 기업들에서 우리 서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주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이언스 빌이 유성에서 지금 착공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 만년동 지역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월평 권역에 뉴타운 창업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성이 되면은 한 30-4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주로 청년층이 좀 입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이것이 기항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한 3-4년 지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동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심권역에는 우리 교육 연수 클러스터로 지금 구봉지구에 교육 연수 타운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우선 발전역 연수원과 산림복지 연수원이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 이것이 가동이 되게 되면은 전국에서 한 21년에 20만 명 정도의 인력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를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평촌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 평촌 산업단지의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평촌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마지막 타당성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지역은 우리 갑천의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예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에게 우리가 전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에 짧게 좀 이동을 이전을 좀 희망하는 데가 한 5천여 군데 됩니다. 전부 우리가 문서를 발송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희망을 하는데, 물론 조성이 되고 단가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장 후보님은 4년 동안 이제 여러 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다수의 서구민들의 생각은 4년 전과 후가 별 바뀐 게 없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악화됐다. 이런 주장들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보시는 분들의 관점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구 4년전과 비교하면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행정, 재정 모든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고요. 특히 저는 아까 센터 쪽에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서구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 주체들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활동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재배나 해부동산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선한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인 그런 일자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동 후보님, 지금 P자형 순환도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서구 발전을 위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P자형 순환도로는 둔산권과 그리고 원도심권과 서구 전체가 거의 동일체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발전적인 상태를 상정하기 위해서 도로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유등천을 천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또 고속화도로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개통이 안 됐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그거를 조속히 정리를 해서 장태산을 가기도 좋고 장태산에서 들어오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 기성동이나 이렇게 이제 지역 도농 농촌 계통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그래서 하나의 서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거를 추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후보님도 그 대전 서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이 교통이 이제 P자형 강변 순환 도로가 개설이 되면 물류가 훨씬 그리고 또 사람들의 접근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 특히 이제 도심 이제 둔산 지역에 있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에 있어서는 개발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구청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가 이 세종시와 이게 대비돼 가지고 유출되는 것을 막고 보다 더 잘 사는 곳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후보님 그 지금 둔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난 둔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장 후보님은 둔산 지역 아까 녹색 복지 도시 얘기를 하셨고 둔산 지역은 개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둔산 지역에 어떤 유인책이나 없이 지금 계속 떠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시장 후보님께서 둔산 르네상스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다시 돌아온 둔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데 어떤 대안이 떠나는 둔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둔산을 자꾸 떠난다고 생각하시는 데서 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한 둔산 르네상스를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우리 둔산만큼 도시가 잘 이렇게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 복지도시를 지향을 해서 잘 있는 것들 잘 갖고 다듬어주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고요. 네,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고 예.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뭐 둔산 지역이 공동화되고 슬림화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정초 뒤쪽이나 남성호 일대가 지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재건축이나 어떤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둔산 르네상스라는 계획을 지금 도입해서 둔산 전체를 리빌딩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의 차례입니다. 역시 10분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장정태 후배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약 순위 1위라고 해서 녹색 복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서구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했거나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것들은 빼고 앞으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난관 있는 것들, 수건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약 사항을 정리를 해 보니까 노루볼 구절초 테마파크 및 수체험원 조성이라고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노루볼 구절초 반디 수체험장 만들기라는 것이 이미 2018년 서구청 업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착오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둘째, 이 만년동 순환 황토길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이 숲속 황토길 조성 사업 준공식 해서 준공까지 됐던 겁니다. 이거를 7기 이번 이 선거에 다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장태산 둘레산길 조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볼 때는 지금 장태산에 둘레산길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태산 둘레산길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적합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발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부분은 이 시민들이 볼 때는 새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과연 이 공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노루볼 숲체험장을 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노루볼의 적십자 수련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이 공간에 적십자 우리 대전 충남 그 회장하고 MOU를 체결하고 적십자사에서 그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수천장과 그 공간을 구절초 동산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요 사업은 이미 중앙으로 예산 요구가 돼서 내년도에 1차 한 20억을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지원받는 예산을 가지고 가장 어린아이들을 위한 우선 어린이 숲체험장을 먼저 조성하고 그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노루볼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고 바로 뒷길로 구봉산하고 연결되는 그 공간인데 이런 걸 잘 자연 생태적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힐링하는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산이 집행되고 실행을 할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번 새 구청장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런 것을 공약으로 해야죠. 지금 이제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지금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청장이 잘 만들어서 해내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청장이 공약으로 의지가 없으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것이. 예, 그렇고 알겠습니다. 아까 물어본 거 다음에 만년동 황토길을 예. 조성 현장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예예예. 예. 찾았는데 내가 지금 얘기 또 다시 예, 예, 이제 조성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내가 얘기할게요. 아까 지금 숲속 황토길은 우리 지금 큰 대도의 녹도 나무가 우거진 그 숲길 사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9km 정도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아직도 연결시켜야 될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완전하게 완성시켜 갖고 1시간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시간 숲속을 걸을 수 있도록 하고 2시간 운동할 사람은 2시간 걸을 수 있는 숲속을 만들어지는 황토길 조성은 앞으로 또 해야 될 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둘레산길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공약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약 사항을 봤더니요, 매천 가도교 확장 사업 해가지고 지금 공약으로 또 넣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매천 가도교 확장 사업은 이미 이 사업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새로 한 것이냐, 일반 국민들은 처음에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지지를 했는데 보니까 이미 앞서서 많이 진행됐던 거를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면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거 원래 이게 내용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내용 이전에 대상물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성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 후보님께서는 둔산 르네상스를 시장 후보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낙선을 하시면 이 공약이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서 이게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장님하고 연계를 하다가 시장님이 이제 낙선이라도 하신다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구청장님 되시면 이거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박 시장 후보님이 낙선할 리가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낙선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대전시장이 되실 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필요성과 당위, 예산 집행 상황, 도시계획 필요성 이런 것 등을 분명히 설득을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종태 후보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약 순위 4번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라고 하면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물놀이장을 어디에 되냐면 샘머리 공원 내에 신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내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면 이 둔지미 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을 한다는 2018년 서구청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떤 관계인지, 만약에 이 둔지미에 설치한다는 것이 샘머리 공원에 설치한다는 것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둔지미에도 두고 샘머리 공원 내에도 또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아까 둘레산길 조성 얘기했는데 이게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둘레산길이라는 것은 장태산에 가면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5km짜리도 있고 10km짜리도 있고 4km짜리도 있고 이런 산길을 조성해서 우리 장태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산길을 조성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매천 가도교 이거 어렵게 성사시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 확보됐어요. 전체 예산은 240억입니다. 근데 이 240억에 한꺼번에 내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지금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성사시켜서 구청장 공약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얘기하신 둔짐이냐 샘머리냐 뭐 요거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둔짐이가 정확합니다. 내 샘머리가 어디가 나왔는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둔짐이가 정확하고요. 도심 예, 가운데 그러면 어린이들 위한 물놀이장 하나 예, 더 알겠습니다. 하려고 그 하는 겁니다. 둔지미가 이미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목표로 사업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말씀을 많이 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됐고요. 그걸 우리가 하자고 작년도에 업무 보고를 했어요. 해봅시다. 근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차례입니다. 역시 10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조성 전 후보님하고 우리 이재성 후보님 두 분에게 공평하게 좀 시간 할애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성천 후보의 공약 중에서 거리 안심벨 설치 공약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구가 대표적인 여성 친화 도시로서 사실 여성 안심병원이라든지 또 편의점과 경찰서와 연계한 안심기가 지원 사업 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오고 있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안심벨도 우리 관내 취약 지역에 현재 339개소에 이 거리 안심벨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안심벨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어떤 안심벨인지 아니면 똑같은 것인데 조금 더 확장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거 좀 말씀드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뭐 설치되어 있는 건 알고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원룸촌이나요, 골목길 이런 경우에 제가 뭐 대부분 돌아다녀 봤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뭐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리 안심벨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거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거는 CCTV가 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장 할 때 CCTV를 도입한 이후에 어떤 절도 건수가 이렇게 확연히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안심벨을 추가 확대하고 CCTV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안심벨도 그렇지만 CCTV도 정말 우리 서구만큼 매년 한 20억 이상 예산을 들어서 CCTV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자치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묻겠습니다. 구봉지구 유니언 스퀘어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하셔서 우리 조 후보님은 뭐 다 알다시피 최고의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경제 전문가이신데 이게 유니언 스퀘어의 재추진 공약만큼은 이것은 내가 볼 때 경제 전문가의 공약이라고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황당하다. 왜냐하면은 이 구봉지기의 유니언 스퀘어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기업에게 이런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이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은 염홍철 시장 시절에 부결이 되던 사항입니다. 이런 그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유니언 스퀘어를 또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공약 자체가 황당하고 또 이미 그 지역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봉지구의 일원입니다만 교육 연수타운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발전연수원과 산림복지 교육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윤현숙의 재추진이라는 이런 공약을 내건 것은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조 후보님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보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윤현숙 케어 재추진 문제는 우리 자당 시당 후보님과 이렇게 상의가 된 사안이고요. 일단요. 지금 윤현숙 케어가 당시 그 추진이 안 됐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력 부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추진이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추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들까지 이제 불통이 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혜성에 있어서 윤현숙현은 해제할 수가 없다. 그 일반 저기도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기업체에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재성 후보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성 후보님께서는 도솔산 정수원 시립화장장을 이전을 하겠다. 이전해서 현재 괴곡동에 있는 우리 추모공원과 좀 합쳐서 장례 통합 절차를 원수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용은 상당히 참 좋은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이 업무에 대한 조금 파악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현재 대전시가 장사종합단지 조성에 나서가지고 국비 360억, 전체적으로 1,750억 원을 들여서 현재 부지를 선적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바로 뭐 한두 달 후인 8월 달에는 중간 보고회가 이루어지고 9월 달에 완료 보고회가 이루어질 그런 지금 추진 사업입니다. 벌써 대전시가 추진하는 거 벌써 한 2, 3년 된 지금 이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옮겨서 통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장소의 문제, 그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공약을 발표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정수원은 이 화장 시설입니다. 일종의 혐오 시설로 불려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건 예. 그건 다 이미 알고 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전을 생각하는데 이미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벌써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이제 부지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요 지금 사업 계획을 2030년 경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지금 2018년입니다. 12년 동안 이 장사 시설을 12년 동안 후에 완료한다고 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2030년까지 갈 것이 없다. 급하다면 예산이 급하다면 빨리라도 어서 빨리 임기 내라도 이전토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2030년까지 계속 늘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월평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온 우리 150만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데요. 이제 우리 이재성 후보께서는 전면 백지화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전면 백지화. 네, 뭐 엄격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평공원 이 특례 사업의 백지화라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도 아니고 또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이 바로 몇 개월 후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투명하게 그 공론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앞으로 공원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고 특히 더 우선 지금 당장 이게 시행이 되다 보면은
현재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나 어떤 체육시설의 사유지는 앞으로 사용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공공영역에서 그런 부분은 우선 급한 대로 매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용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구청장 어떤 공약 사항으로 특례 사업을 백지화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공약은 조금 너무 선동적이고 그 공약의 본질이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난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로 사고가 났는데 그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고 수술하는 사람은 의사니까 뒷짐지고 있어서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월평공원은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다면 서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여론만 봐서는 예. 된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예, 논의가 됐던 이 의원님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지금까지 의원님 잠깐요. 내가 저 하는 이 문제는 그동안 저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줄곧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생산적인 토론 이어가 주신 세 분의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 서구의 발전을 위해 대전 서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의 토론회는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 못했던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2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순서에 의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서구 구민 여러분, 제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개건연구로 연구할 당시 2차 대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특허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논문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36의 젊은 공무원이 국가의 세금을 갖고 유학을 간 경험이 그 논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특허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허 전문가로서 서구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불리고 있듯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운행에는 조종 경험이 필요하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 전문가가 딱인 것입니다. 오는 6월 13일 기호 3번 저 이재성을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서구민 여러분의 개인 변리자가 되어 서구민 1인 1특허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봉사자리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저에 대한 여러분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특허 업무를 본 경험을 서구 발전을 위해서 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순서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서구청장에서 서구청장 후보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장종태입니다. 서구는 저의 삶의 터전입니다. 서구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북이 긴 냉전을 끝내고 두 정상이 언제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됐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왔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든든한 사실 하나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곡하려면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부의 힘이 되는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투정으로 만든 국민의 나라에서 대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것입니다. 서구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든든한 서구청장 후보입니다. 40여 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구청에서 일했고 서구청장으로 사람 중심 도시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제 꿈과 삶의 터전인 서구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서구청장에 도전합니다. 녹색 복지도시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 중심의 서구를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치 분권 시대, 능력 있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문재인이 있다면 대전 서구에는 장종태가 있습니다. 행복한 서구를 위한 든든한 구청장, 구민들의 바로 그 사람, 예스 장종태.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 2분 30초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요즘 하나이글스의 돌풍이 엄청납니다. 지난 10여 년간 하나이글스는 꼴찌를 전전해 섰습니다. 2018년 시즌 젊고 유능한 감독이 부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해서 현재 순위 2, 3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처럼 젊고 유능한 사람이 국정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는 경제입니다. 너무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닌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유철초등학교, 북주학교, 서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36회 행정고시, 제41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현직 변호사인 경제 전문가입니다. 제 공약도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 대표 공약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대전 서구 기성동에 워터파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워터파크를 건설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면 물론 인근 계룡시, 논산시, 세종시, 금산군, 전북 완주군으로부터 관람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없이는 대전 서구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48세의 나이입니다. 일하는 젊은 구청장, 경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젊은 피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전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경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서구청장 후보 조성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세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구는 국가의 중추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대전 행정의 중심지이자 탄탄한 상권 등 각종 도시 기능이 모여있는 대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후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 CNB는 신중한 선거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후보와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후보자와 함께한 초청 토론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